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시간 스테브 채널의 권재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수 페타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수 페타시스 이 기업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 구간에서 하락 채널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번 조심하고 가자. 자,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이 기점 제가 한번 고점 터치인 이 부분부터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구간부터 하락까지 낙폭이 마이너스 14% 남은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낙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더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살펴볼 거고요. 뭐 대부분 다 지금 익절하는 구간이어갖고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 수익 구간이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다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 주봉 흐름 선상에서 먼저 살펴보면, 일단 주가는 굉장히 높게 올랐습니다. 올해 뭐 이거는 물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높게 올라온 주가. 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차익이 나올 때예요. 주가가 아무리 좋은 전망치를 갖고 있어도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가면은 차익이들이 나와요. 차익이들. 갖고 지금 더블 탑을 그린 패턴으로 조정받고 있고, 조금 더 아래 내려가면 20주 EMA 그리고 일목구름의 기준선 딱 이 구간 나오기 때문에 소폭 더 내려갈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간 가격에서 흐름을 그릴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면은 거래량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 이게 좀 쎄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뚫릴 가능성도 일단 있기 때문에 당장 뭔가 신규 진입이나 뭔가 승부를 봐야겠다, 자, 이런 생각은 잠시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수페타시스 뭐 산업 변화가 이제 발생되는 과정 속에서 뭐 IT 기반의 제조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신속한 데이터 전송하고 처리를 해주고, 자, 이런 인쇄로 기판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굉장한 수익을 본 기업인 거죠. 그러나 이 주가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이미 반영이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너무나도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고점 부분에서 알려드릴 건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일목구름의 저항을 받고 있을 때 이따 알려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구간부터 아래까지 마이너스 13%가 더 열려있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24%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거를 다시 말아서 올리려면은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반등 줘야 돼요. 반등 주고 나서가 중요한데, 반등이란 것도 나와요. 분명 나옵니다. 하락할 때 계속 하락하지 않고 상승할 때 계속 상승하지 않는 것처럼 하락하면서도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 나왔을 때가 중요해요. 이때 반등 나왔을 때 매물 그려주면서 다시 한번 더 돌파해주냐, 다시 올려주냐 주가를, 아니면은 여기 반등 나왔을 때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냐, 이 부분이 갈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과 동시에 보유자들도 익절하는 단계예요 지금은. 그래서 익절을 지금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단계고, 자, 이미 지난 시간에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이 똑같은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다들 뭐 대응을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미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월봉 흐름에서 이렇게 음봉 두 캔들 나오고 있고, 이제 9월 초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구간보다 내려간 이 레벨이나 또는 더 하락한 레벨에서도 마감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또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어쩌면은 올해는 좀 보내주고 내년은 다시 봐도 늦지 않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 산업의 이 성장이 이렇게 올라온다 봅시다.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미.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고 성장이 이렇게 가파르다고 봅시다. 결국에 주가 이렇게 올라오면 주가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성장만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 기간, 이 구간을 우린 감내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이 이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간 까지, 그래서 이루구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스페타시스 가져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자, 일단 이 본 영상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추천 아니고, 투자 판단 개인이 각자가 해야 됩니다. 투자라는 건 누가 떠넘겨주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각자 해야 되는 거지,
투자는 본인이 스스로가 알아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경험이 쌓이면서 실력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주가 자체는 보시면 과거에도 이랬어요. 과거에도 한번 강세를 보인 이때 당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2년 동안 강세를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결국에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했습니다. 자, 이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기간을 체크해 보면 다시 한번 돌파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 10년 동안의 매물 횡보 후에 이번에 돌파한 거고, 이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한 이후에 이때부터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매출액이나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 반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매물을 최소한 이 정도는 그려주지 않겠냐, 이게 한 1년 정도는 그려주지 않겠냐는 게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게 올라갈 때는 한없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 좋은 종목은 미래에도 좋을 것 같고 한없이 이어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은 지나간 다음에 돌이켜보면은 그때 내가 잘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을 때 제 생각에는 대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이 이스페타시스가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매물대는 길게 그려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럴 가능성보다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 긍정 전망 속에서 올랐습니다. 상승 랠리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상승 랠리가 계속 나왔대. 그러면 앞으로 더 상승 랠리가 상한가 한 두 번 정도 더 쳐주지 않을까? 상한가 한 번만 먹고 빠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보면은 엔비디아 효과로 주가 급등했대요. 자, 이때는 이제 엔비디아가 뭐 어닝 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긴축 정책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더 올라간다는 이런 소식에 지금 이지페타시스도 더 주목해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딱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 자 이러한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 우리가 역발상 투자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익 수정시가 추정되면서 이익이 미래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는 역발상에 사야 되는데 이제 이익 추정기가 살 때 이때 사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막 모멘텀이 나와요.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뉴스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때만 사도 성공합니다. 이 주정치가 수정될 때 미래에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뉴스 나올 때 사도, 이게 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사업이라면은 비전이 있다면 이때 사도 늦지 않는데, 역발상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근데 모멘텀이 생길 때 이때 산다? 이때는 이제 단타를 어떻게 내가 할 것인지 전략적인 접근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더 어려워지고, 뉴스가 뜨는 순간부터 이제 치킨 게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바보 이론이라고 해갖고 바보가 더 큰 바보에게 이제 물량을 넘긴다, 약간 이런 이론이 있어요. 증권가의 이론인데, 자 이런 이론입니다. 결국에 뉴스가 나온다는 건 미래의 나보다 더 누군가가 더 큰 바보가 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심리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결국에 뉴스가 나올 때 사지 말고 부정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예요.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는 폭락하면서 그 이후에 횡보하고 매직 국면을 거쳐서 역발상 등에 옵니다. 결국에 역발상이란 건 이제 가격이 낮았을 때 이런 구간에 사는 걸 역발상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상 우리들 이런 구간에 살 수는 힘듭니다. 이런 구간에 포착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런 구간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특히나 우리가 뭐 뉴스를 많이 본다고 해서 이런 구간을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내가 지금 현재 2023년도 현재 시점에서 2024년도 또는 2025년도를 봤을 때 어떤 산업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큰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까, 어떤 게 이 시대 정세에 맞는 투자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진짜 질문도 많이 던져봐야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바닥을 다질 때 이 주가는 미래에 이러한 모멘텀을 작용할 것 같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출액 대비 이게 주가의 적정가도 어느 정도 구해갖고 스스로 할 줄 알았을 때, 그래야지 역발상 투자의 단계에 있는 종목을 잘 포착할 수 있지 않을지 이렇게 말씀드려 보입니다.
그냥 현재는 이미 가격의 선 반영이 끝났습니다. 뭐 여기서 더 올라가봤자 이 구간이고, 근데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거 생각하다가 매매하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고통 시작이란 거죠. 그래서 소중하게 번 돈 잘 지키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수 페타시스 오늘의 10번째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